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3대 장인 문정, 성수, 영등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향후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영등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크게 3대 업무지구로 나눠집니다. 종로와 중구가 포함된 CBD, 강남과 서초의 GBD, 여의도와 영등포의 YBD로 나눠집니다. 서울의 3대 장인 문정은 GBD와 가깝고 성수는 GBD와 CBD와 인접해 있습니다. 영등포는 당연히 YBD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3대 지구에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분포되어 있고 서울의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등포는 주변에 배후지구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구로 G밸리, 마곡, 상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로가 지역적으로 가장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로 G밸리는 예전 수많은 공장이 있던 공단에서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했고, 상암은 CBD와 연결되어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상암 주변으로는 덕은, 창릉, 향동 등이 개발되면서 하나의 경제 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남은 마지막 개발구역 마곡입니다. 예전의 마곡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마곡은 천지개벽이란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져 있고 지하철도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3개의 배후지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는 많은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낙후되어 있던 곳이에요. 하지만 요즘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영등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길 뉴타운과 영등포역 주변 재개발과 물레동 4가 재개발, 양평역 주변의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낙후됐던 지역과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IT와 지식 기반의 산업과 직주가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3대 장인 문정, 성수, 영등포 중에서 영등포가 가장 개발이 더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저렴한 평당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많은 곳이 영등포입니다. 최근에 성수와 문정이 3,300과 2,900을 찍었습니다. 영등포는 아직까지는 2,500 미만이지만 빠른 속도로 평당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3,000에 근접하는 평당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이화산업부지 같은 경우가 3,000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문정, 성수와 버금가게 빠르게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곳이 영등포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어도 영등포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노력과 운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영등포 지역은 지역적으로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레역 주변과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청역,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당상역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3대장이지만 당찬 막내가 되고 있는 영등포, 그 영등포에 공급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레역 주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1차 2007년에 준공되었고 연면적이 59,589평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으로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기준으로 35평형부터 70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당가는 구축이다 보니 1,7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2차 2014년에 준공되었고 연면적이 19,120평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당가는 1,500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레 SK 부연센터 2019년 준공되었고 연면적이 18,285평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8층 규모로 건축되었습니다. 평당가는 1,7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 공급되는 신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0월경에 입주 예정인 당산 생각공장, 현재 대장을 차지하고 있는 SK부유원과 쌍두마차가 될 듯합니다. 단 이화산업부지가 들어서기 전까지겠죠? 연면적은 3만 평 규모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으로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 당시 1,500대였는데 지금 호가가 2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에이스 NS타워 2023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평당가가 1,600만 원대에 분양했습니다.
연면적이 1342평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 규모입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드라이브인 제조형입니다. 그 다음 보실 곳이 영등포 구청역 부근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영등포 구청역, 양평역, 영등포 시장역에 걸쳐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먼저 보실 곳이 K&K 디지털 타워. 2010년에 분양해서 2013년에 준공된 곳입니다. 연면적이 21,155평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입니다. 이곳은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료는 4만원 정도이지만 이마저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호선과 5호선으로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입니다. 반도 아이비밸리 2021년에 준공했으며 연면적이 11,758평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1층 규모입니다. 현재 매매가가 평당 2천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곳입니다. 영등포 시장역과 도보로 2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2호선 영등포 구청역까지 10분 안에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라 입지도 좋은 편입니다. 리드원센터 가장 최근에 입주한 곳으로 연면적이 1824평으로 지하 6층부터 지상 14층 규모입니다. 이미 입주가 60% 정도 맞춰준 곳으로 역시 영등포 지식산업센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4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빠르면 3분 정도? 평당가는 2,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아주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당가가 이렇게 넓게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3차 연면적이 12,238평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7층 규모입니다. 2019년도에 준공으로 비교적 신축이고 건물의 관리도 잘 되어 있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당가는 2,300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도 임대도 거의 나오지 않는 곳이죠. 이곳도 2호선과 5호선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속합니다. ENC 드림타워 연면적 15,818평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 규모입니다. 2006년에 준공된 곳으로 약간 올드하지만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매물이 없습니다. 나오는 즉시 나가는 곳입니다. 평당가는 2,200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으나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노플렉스 연면적 6,163평의 소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3층으로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곳도 역시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는 비교적 저렴하게 3만원 후반대 형성되어 있고 매매는 2,2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나 매물이 없다는 점. 양평역 역세권입니다. 월드 메리디앙 비즈센터 연면적 9,037평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 규모입니다. 2007년 준공된 건물로 연식이 오래되었으나 매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대도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곳이죠. 매매가가 2,30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임대는 3만원 후반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림 이비즈센터 연면적 16,526평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 규모입니다. 2003년 입주했으니 올해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어쩔 수 없이 건물의 노후화는 있으나 연식 대비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매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대가 나와 있고 임대가는 3만원 후반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평역 초역세권입니다. 우림 이비즈센터에서 떨어지면 양평역에 떨어지는 것이죠. 영등포 지식산업센터의 할아버지를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바로 에이스테크 타워입니다. 무려 1997년에 입주한 곳입니다. 연면적이 2,813평의 소형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은 전층이 공장이고 주차는 바로 옆 타워에 별도로 있습니다. 임대가는 3만원 후반대입니다. 다만 매매가는 12,000원대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새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말에 공급 예정인 유원시티 연면적이 4,327평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소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영등포 시장역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의 역세권입니다. 현재 P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C타워 지하 5층부터 지상 15층까지고 연면적이 5,201평입니다. 소형 지식산업센터지만 영등포에 공급되다 보니 호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현장입니다. 벌써 초피가 붙어 있습니다. 디스테이트 연면적이 6,800평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 규모로 공급되었습니다. C타워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은 소형 지식산업센터이지만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BH 메타플렉스
연면적이 5,240평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1층 규모로 들어서는 소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양평역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최근에 영등포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소형이 많습니다. 신축으로 올릴 만한 땅이 없다는 것이죠. 이곳도 물량 잡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이곳은 창고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산역 주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역은 2호선과 9호선의 황금 노선을 보유한 역입니다. 당연히 주변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곳이 바로 대장인 SK부유원센터입니다. 연면적이 3만 평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산역까지는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영등포에서 찾아보기 힘든 3만 평 규모입니다. 당연히 매매 물건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바로바로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임대는 6, 7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는 2,300에서 2,500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단 매물이 있을 때만이죠. 다음으로 대장 옆에 자리 잡은 금강 펜테리움 IT타워, 연면적 5,114평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규모로 공급되었습니다. 2010년에 공급되었으며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당산역까지는 도보로 6분이면 가능하고 현재 매매는 1,800에서 2,000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으나 매물이 거의 없다는 점, 임대는 4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IS 비즈타워 2차, 연면적 13,084평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규모로 2014년에 공급되었습니다. 당산역보다는 선유도역이 가깝고 도보로 2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매매는 평당 1,900에서 2,100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임대는 4, 5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은 연면적 5,526평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입니다. B동은 연면적 4,696평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 규모입니다. 선유도역까지는 도보로 3분의 초역세권에 속해 있고 매매는 2천만 원대, 임대는 4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반 322, 연면적 9,300평 규모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6층 규모로 특이하게 영등포구 내에서 유일하게 100% 임대로 운영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재 매물로 남은 임대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림 라이온스밸리와 21스트밸리에 끼어 있습니다. 21스트밸리, 연면적 8,542평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8층 규모로 2020년에 공급되었습니다. 선유도역까지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주로 소형 평수가 공급되었습니다. 신축 건물이라 임대도 5만 원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매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등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전체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크거나 의미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만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만큼 영등포에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았다는 반증이죠. 영등포를 세 구역으로 나누긴 했으나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당산역 주변이 가장 핫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의 가장 메인 노선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당산역이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 가장 우수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당산역 주변으로는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될 만한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영등포역과 신길 뉴타운, 영등포 시장역 부근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3대장이지만 문정과 성수를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영등포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가 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성수동이 3,300을 찍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등포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등포에는 GTX B 노선이 지나갑니다. 송도에서부터 화도까지 연결되는 B 노선, 또 신안산선이 영등포를 광통해서 여의도까지 갑니다. 거기다 신림선과 목동선까지 이미 2호선과 5호선, 9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영등포가 거미줄 같은 철도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입지가 절대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아무리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공급되더라도 그 중에서도 옥석은 가려질 것이고 영등포가 그 옥에 포함될 것입니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을 뒤로하고 많은 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발 늦게 출발하시는 것보다 한 발 앞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등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